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양도세 계산 구조. 자, 뭐를 알아야 돼? 식을 알아야 돼, 식을. 계산 구조. 여기 식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배운 거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 뭐를 뺀다?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하나, 둘, 세 개. 합쳐서 빼면은 양도 차익. 그래서 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물가상승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양도소득. 그래서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면 세율은 어디에 곱해? 과세표준.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죠? 1년에 한 번 하는 게 확정신고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네 번째 배우는 거네요. 식 229쪽. 수없이 봤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230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이라고 나왔잖아요. 딱 뭐만 알면 돼요? 오른쪽 박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럼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준다?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 2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제출해야 돼요? 이해는 매매계약서 제출해야 되고,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죠?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근데 이해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적어줘라. 순서. 그럼 1순위가 뭐다?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약자가 뭐다? 매감기. 자,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뭡니까? 매감환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만 쓰는 거예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할 때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척은 원칙이 뭐다? 실지양도가액.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취득가액.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죠?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기준시가. 단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출제되는 거 순서로 적어주되 두 녀석은 계산공제하죠? 계산공제 약자가 뭐다? 취공. 취공이잖아요? 물건별 공제율. 토지건물은 3%, 이용권리는 7%,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래서 3%만 알면 되죠. 등기된 거는 3%, 미등기는 0.3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감환기로 적어주면 뭐를 해야 된다?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 공식이 뭐라고요? 취공. 자,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이 뭐예요? 기준시가 비율로 곱하는 거예요. 환산 취득가액 만들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등에다가 뭐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 용어 정리 좀 하자고요. 230페이지 박스 나왔네. 순서 가운데 나와 있죠? 자, 추계 결정할 때 위에 박스는 뭐다? 실거래가액. 그냥 적어주면 돼. 실거래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 이렇게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로 적어주죠? 어쩌고 저쩌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은 뭐다? 매감환기.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 용어 정리죠. 자, 전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런 가액을 우리는 뭐다? 매매 사례가액. 6개월 하면 안 돼요. 3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 감정가액도 뭐다? 포인트가 전후 3개월, 6개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등장합니까? 둘리상 감정평가. 둘리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거다. 즉 뭐다? 평균액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액을 얘기한다. 근데 옆에 개정된 게 나왔어요. 작년에 옆에. 자, 기준시가 10억 이하죠? 그럼 둘리상 감정평가가 나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투입되니까 기준시가가 10억 이상일 때는 평균액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 왼쪽에. 그럼 평균액은 뭐다? 둘리상 감정평가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기준시가가. 그럴 때는 둘리상 감정평가업자가 등장하고 기준시가 왼쪽 10억 이하는 둘리상이 아니라 뭐다? 하나의 감정평가업자. 그래서 10억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10억 이하. 그럼 10억 초과는 둘리상이 나오는 거죠. 10억 이하는 하나만. 그러니까 세법은 한글만 잘 읽어도 충분히 60점 맞아요.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복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박스가 결론이네요. 오른쪽 박스가 결론이잖아요. 실제 양도가액, 실제 취득가액 적어주죠? 그럼 필요한 경비는 실제 발생액을 공제한다고요. 실제 발생액이 뭐예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간 프린트로 다 정리했어요. 이거 2달 전에. 프린트를 다 정리 끝났어요. 대한민국 수강생은. 자, 그 다음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왼쪽이 뭐다? 매감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매감환기로 적었으면 반드시 옆에 뭐를 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공식이 뭐다? 취공. 자관 매감환기로 적었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자, 꼭대기. 문제 다 풀어보셨죠? 예제 문제 이거. 시험장에 갈 분은 이거 다 예제 문제 풀어봤어요?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만 이해를 하더라도 60점 맞아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출문제를 잘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다 복습으로 풀어갔다고요. 자, 박스. 2011년 취득 후 등기된 토지를 22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토지의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래도 특수관계 거래가 아니고 1번. 자, 나왔네. 취득 당시 포인트죠?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순서 알아야죠? 매감환기. 그럼 답이 1번이네. 매감환기가 뒤바뀌었네요. 매감환기. 뭐와 뭐가 뒤바뀌었어요?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자, 그 다음 2번은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있는 이잖아.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구해요? 실제거래가액으로 구하고 있는 경우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해? 실제거래가액. 그럼 뭐를 적어줘야 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네요. 포함함 맞잖아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또는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잖아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은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매매사례가액. 이거 매매 추계했죠? 옆에 뭐 해야 돼? 계산공제 해야죠. 취공. 맞잖아요. 몇 프로? 3%? 미등기도 해줍니다. 0.3%.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액. 5글자로 계산공제액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매각만기로 적으면 계산공제해야 돼요. 공식이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이네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미등기는 0.3%. 자, 그 다음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기준시가로. 그럼 여기 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었죠? 그럼 무조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기준시가. 그 다음 적은 다음에 역시 계산공제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의 계산 2가지가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양도차익 가장 중요한 거 끝났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뭘로 구해?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경우. 뭔 뜻이에요?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 몇 개? 3개. 필요경비에 포함, 이쪽은 전혀 그냥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눈빛이. 그래도 해보려고 못 알아듣더라도 책도 깨끗해. 지금 너무 하얗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책이 하얘도 이제 요약집 나오죠, 그죠? 이 책은 필요 없어요, 사실. 세법은 요약집만 잘해도 된다고요. 근데 뭐냐, 이 내용을 알아야 요약집을 할 수 있죠? 모든 게 순서가 있다. 자,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가 있다고요. 하나, 둘, 3개. 자, 3개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자, 그러면은 여기 봐요. 취득 원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포함합니다. 여기에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취득세와 함께 내는 농특세, 지방, 취득 관련된 조세. 즉 이거는 취득세는 뭐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왜? 속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현재가치 할인차금 취득원가에 더하죠? 감가상각비도 취득원가에 더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이네요.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이 약정 대금 지급 방법이 뭐예요,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장기, 할부 취득. 할부로 취득하면 약정하죠? 뭐를 약정해요? 이자 주기로. 자, 대금 지급 방법이 장기 할부 취득이에요. 약정했잖아. 뭐를 주기로 약정했어? 이자를 주기로. 그럼 이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해줘? 그럼 약정된 이자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요. 자, 그 다음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포함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자 상당액을 뭐라 그래요? 사업자들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개인들은 뭐라 그런다? 이자 상당액. 그래서 원가, 취득 원가가 1억이야. 1억. 그래서 이자를 2천만 원 주기로 했어. 약정했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로 바뀐다? 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네요. 이자. 그러나 대출이자 이런 거는 공제 못 받아요. 장기 할부 이자 약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 이자를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은 보유 중에 나간 거죠?
수익적이 아니라 자본적이다. 자본적 지출액이 뭐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이런 부담금이 있잖아. 그럼 대표적인 주자가 뭐다? 재건축 부담금. 왜 재건축 부담금을 지출하나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자관 내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간다. 수도권 같은 경우 막 20억도 벌어요. 끝까지 3, 40년 버텼잖아요. 그죠? 그럼 떼부자가 되는 거야, 갑자기. 이런 부담금. 그래서 딱 이런 부담금만 공제받는다고요.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은 왜 지출하나요? 근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지.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베란다를 확장했죠? 거실 확장했죠?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다 이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자, 그 다음 소송비용, 화해비용, 보유 중에 당연히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자, 이런 거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필수가 뭐다?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돼요. 수치 보관에다가 지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자, 금융거래 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수치 보관. 그럼 수치 보관 안 하면 뭐 하면 돼요? 증명서류가 없어. 그럴 때는 금융거래로 뭐다?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수치 보관하거나 않더라도 뭐다?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공제를 해줘요. 뭐를 하라는 뜻입니까? 계좌이체 등을 하라. 자, 그거는 우리 지난주에 프린트 이거 다 정리해줬어요. 책을 볼 필요 없고 그 프린트만 보면 딱 끝난다고요.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거 안 보지 말아요. 자, 그 다음 무슨 넓은 프린트를 피는 거예요? 또.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재미있어. 오늘 핵심 정리 이거 책 내용을 제가 매주 줬잖아요. 그죠? 그 기본서 볼 필요 없이 그거 보고 이해 안 되면 책을 좀 보고 이렇게 압축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자, 양도비용. 자, 양도비용은 뭐다? 양도할 때 직접 비용. 자, 칠판 보세요.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중개보수. 이런 신고서 작성 비용. 그리고 명도 비용, 매각 차손 다 공제받죠? 단 매각 차손은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그러나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잖아요?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면 전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책에 다 봐주세요. 책 보면 나왔어요. 234쪽 제가 했잖아요. 2, 3, 4 했네요. 2, 3, 4.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무슨 뜻이에요?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공제 못 받는 거 뭐? 부당행위. 양도세를 감소시켰죠?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초과액은 공제 못 받아요. 아까 이자는 할부이자만 공제받죠? 지연, 추가이자,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재산세, 종부세 공제 못 받아요. 상속세, 증여세 공제 못 받아. 근데 출제되는 건 뭐다? 증여세는 공제 못 받죠? 어떤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받아요. 공제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죠?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 수익적 지출액이 뭐예요? 수익적 지출액이 현상, 유지비용 이런 거는 공제 못 받는다고요.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벽지를 다시 했다. 장판을 다시 했다. 타일을 다시 했다.
이런 건 유지 비용은 뭐다? 공제를 못 받아요. 뭐를 공제받는다고요? 자본적 지출액.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비는 공제받아요? 못 받아요? 화장비는 공제 못 받아요? 현상 유지 비용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런 벌칙적 성격, 뭐 택지 초과 이런 거는 공제 못 받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잖아요. 자, 사업소득에,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죠? 어디에 먼저 공제받았어?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은 거는 양도소득에서 공제 못 받아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그럼 뭐를 공제받는 거예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공제받는다고요. 나머지를. 이게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용 처리할 때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양도소득은 공제 못 받아. 그럼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공제받네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나왔잖아. 자, 그림. 딱 느낌이 뭐다? 느낌이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 등등등. 자, 양도가액이 10억이야. 취득가액이 6억이야. 현재 가치 할인이 1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7억. 얼마 남았어? 3억.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취득가액에 더하죠?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얼마가 된다? 필요경비는 7억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죠? 그럼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해. 근데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고.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3천만 원. 그럼 이 3천만 원은 공제 못 받아요. 여기서 공제받았으니까 3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그럼 제외하면 필요경비는 얼마가 돼? 6억 7천만 원이 되네요. 이렇게. 산입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3천만 원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해준다는 뜻이죠? 이거 공제받았잖아요, 3천. 그럼 빼뿌려야죠, 여기서. 그럼 6억 7천이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럼, 자,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죠? 그래서 산입할 금액을 뭐다? 제외한 금액은 포함한다. 제외한 금액이 얼마야? 7천. 7천은 포함해요. 그러니까 산입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공제 못 받고 그럼 7천이 되죠? 그럼 7천을 뭐라 그래요? 산입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그래요. 3천을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그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죠? 왜 제외해?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으니까. 그럼 제외하면 뭐다? 6억 7천이 돼서 양도가액에서 이렇게. 그럼 3천만 원을 어떻게 얘기해요? 양도가액과 연결을, 그럼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제받았으니까. 그럼 7천만 원을 양도가액이랑 결부시키면 어떻게 해요? 양도가액에서 이해는 공제할 수 있다. 이해는 공제할 수 없다. 양도가액을 물어보는지 취득가액을 물어보는지에 따라 지문이 달라져요. 그럼 3천만 원은 공제받았죠? 그럼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3천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제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다 6억 7천이 됐죠? 그럼 양도가액에서 3천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안 나오죠?
3천만 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 7천만 원은 공제받는 거죠? 그럼 양도가액에서 7천만 원 요거 공제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요. 3천만 원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는 제외한다, 공제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받았으니까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 3천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자,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항상 포인트가. 자, 나왔죠? 그래서 필요경비에 뭐다?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각소득 금액이 뭐야? 사업소득이에요. 그럼 1번을 물어봐요? 2번을 물어봐? 이 지문은 2번. 2번, 이거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1번을 물어보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2번을 물어보면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라고요. 여기서 공제받으면 저기서는 공제 못 받아. 끝났잖아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자, 그 다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원가에 포함했죠? 포함하잖아. 근데 뭐를 물어봐요?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 산입된 것. 1번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뭐다?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산입된 것.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7억이죠? 3천을 공제받았잖아요. 공제받으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아요. 그럼 7천 남았죠? 그럼 이거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 3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에 뭐다?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 7천을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런 용어를 쓰네요. 자, 한 장짜리로 좀 정리 좀 해보자고요. 이거. 자, 넓은 거. 자, 포인트만 딱 나왔어요. 넓은 거. 자, 1페이지. 자, 양도세 칸에. 양도세 칸의 세 번째 칸, 오른쪽 세 번째 칸. 자, 오른쪽 세 번째 칸 공식이 나와 있죠? 1페이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몇 개? 3개. 자, 그 다음 뭐를 뺀다? 장특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 일단은 식이 나와 있어요. 약자로.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 있다? 그 밑에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필요경비. 자, 1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하죠? 그 다음 부당자가 들어가면 제외합니다. 부당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초과액은 제외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한다고요. 뒤에서 배우고요. 자, 3번 약정된 이자. 이자,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야.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 나왔잖아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를 물어봐요. 제외한 거를 물어봐. 산입된 거를 물어봐요. 제외한 거를 물어봐. 산입된 금액을 물어보잖아요. 글씨도 못 읽어요, 지금? 산입된 금액을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옆에 뭐라고 찍혀 있어? 제외. 그럼 어디에서 제외한다? 필요경비에서. 그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요. 산입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이게 어디 붙었는지 찾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4번. 지금 3명 못 찾았어요. 못 찾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언젠가는 찾겠지. 자, 3번. 상속세 공제 못 받죠? 그러나 증여세도 공제 못 받는데 어떤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공제받잖아요. 자, 그리고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없다. 손해가 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쪽은 이익이 나고 한쪽은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면 통산하는 거예요. 원칙은 같은 자산끼리는 통산하는데 다른 자산과는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쪽은 이익 나고 한쪽은 손해 나죠? 그럼 같은 자산끼리는 통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통산 못한다. 이거 5번 출제됐어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는데 한쪽은 이익 나고 한쪽은 손해 나죠? 자, 토지와 주식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자산이니까. 토지와 지상권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 같은 자산이 뭐예요? 1호 자산. 항상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봐요. 자, 바로 왼쪽에. 자, 원칙. 자,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를 제출해야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해. 바로 옆에. 자, 그러나 추계 결정하죠? 확인이 안 될 때 추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순서는 양도가액을 물으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뭐다? 매감환기.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매감환기로 적었다면 살짝 옆에 적어놔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계산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시공. 이렇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옆에 허연데 조그맣게 적어놓으라고. 매감환기로 적었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약자가 뭐라고요? 시공. 이렇게요. 자, 그 다음은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신고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뭐 보고? 등기부 거래가액을 보고. 이거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구해요? 시가. 시가. 부당자가 들어가면 시가로 구해. 무조건 시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인정될 때 숫자. 오늘 배워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이라고요. 5% 이상이에요. 이게 부당이익 계산 오늘 또 배워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뭘로 구한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로 그럼 추계했다는 거죠? 실거래가액이 아니니까 추계했어. 그럼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죠? 반드시 옆에는 뭐를 적어? 계산공제. 취공. 반드시 적어야 돼. 매감환기로 적었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취공. 계산공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차익. 그럼 공제율을 알아야죠? 토지 건물은 3%, 미등기는 0.3, 이 하나, 둘, 세 개는 7%. 왜 이게 7%일까요? 부동산보다 많이 해주네. 이 세 가지가 무슨 권리예요? 세 가지가. 이용 권리. 뭐 이런 거는 대부분 신고 안 해요. 모르니까 정부가.
그래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7%, 나머지는 전부 1%입니다. 공제율.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이거 등기되면 7%. 이것도 등기 안 돼도 몇 프로? 1% 해줘요.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매감 환기. 적었으면 계산공제 해야죠? 자, 그럼 봐요. 미등기 양도 시에도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해줘요, 0.3%. 단, 국외 거는 안 해줘. 국내 것만 해주는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요. 국외 거는 뭐다? 미등기 자체가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해준다. 국외 거는 안 해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기본서 한번 봐요. 나와 있잖아요. 쭉 읽어보시고요. 자, 241쪽. 자, 하기 전에 예제 문제 옆에 풀고 넘어갈게요. 한번 풀어봐요. 240페이지. 예제 문제.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필요경비로 공제 못 받는 거를 물어보죠? 않는 것. 자, 1번. 신고서 작성 비용 공제받아요. 그 다음 2번은 재건축 부담금 공제받아요. 자본적 지출액이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다 공제받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드디어 나왔다. 소송비용 공제받죠? 근데 포인트가 뭐다? 사업소득이잖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물어보나요?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물어보나요? 산입된 금액을 물어보나요?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물어보나요?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죠?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어. 그럼 뭐를 공제받아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당연히 공중비용 공제받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그래서 사업소득 and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물어보는 건지 제외한 거를 물어보는 건지 구분하셔야죠. 자, 오른쪽 계산공제. 자,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방법. 매감만기로 갈 때 쓰는 거예요. 추계방법.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은 몇 프로 해준다? 3%, 미등기는 0.3. 뭐의 3%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래서 취공입니다. 취공. 약자가. 자,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7%. 만약에 미등기로 하면 몇 프로 해줄까요? 1% 해줘요. 이거 등기 대상이잖아요. 2번. 이거 등기된 거는 7%, 미등기는 몇 프로 해줄까요? 1% 해줘요. 밑으로 내려와요. 1%로. 근데 등기된 임차권은 7% 해주죠? 그럼 미등기된 임차권은 몇 프로 해줘요? 아예 안 해줘. 과세대상에서 제외. 미등기 임차권은 뭐다? 과세대상이 아니잖아요. 채권이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등기된 임차권은 7%, 미등기 임차권은 1% 틀려요. 미등기 임차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아예 양도세가 없다고요.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일률적으로 1%로 가네요. 이게 뭐라고요? 계산공제. 약자가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이네요. 자, 그 다음.
자, 용어 정리 좀 하고 가야 돼. 기준시가. 했던 것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준시가. 자, 237쪽 까만 거. 자, 기준시가 237. 까만 거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봐요.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뭐다? 정부 고시가액을 기준시가라 그래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다. 즉 추계한 거죠. 자, 토지는 일반 지역은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이거 안 까먹는 거 나왔잖아. 오랜만에 안 까먹는 거 나왔다. 개별 공시지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오랜만에 안 까먹는 거 하나 나왔어요. 언제 공시합니까? 개별 공시가. 법률에 의해서 언제 공시해요? 개별 단가. 5월 말까지 공시하지 않나요? 왜 5월 말을 적는 거야? 쓸데없이. 알아들었어요? 그건 타법 얘기예요. 세법은 이 6글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세법은. 자, 그 다음 지정지역, 투기지역이죠? 자, 투기지역 안에 토지는 땅값을 올려야 돼. 그럼 땅값을 올리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씁니다. 비율은 땅값이 떨어지는 거고 배율은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배 탈 때 배에 올라가요, 내려가요?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비율은 떨어지는 거고 배율은 올라가는 거라고요, 땅값이. 자, 지정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거. 지정지역 안의 땅값은 투기관리를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합니다. 자, 또 나왔다. 주택. 안 까먹는 거 나왔네. 단독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가에.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안 까먹는 거 나왔네. 인간적으로 세법을 2달 이상 배웠다면 안 까먹는 것도 가끔 있어야 돼요. 세 가지는 안 까먹잖아.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에, 공동주택가에.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공시하죠? 공시가격.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자, 그 다음 일반 건물. 자, 일반 건물은 어쩌고 저쩌고 매년 1회 이상 누가 산정고시한다? 국세청장이 만들어.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기준시가라고요. 자,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정지역입니다. 투기지역. 지정지역 오피와 상업용 건물은 쭉 나와.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포인트가 일괄입니다. 땅 따로 건물 따로 고시하는 게 아니라 일괄 합쳐서 발표를 한다고요. 반드시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건물 따로 땅 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일괄 산정합니다. 합쳐서 일괄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취득권리. 자, 대표적으로 취득권리는 뭐가 있어요? 분양권이 있겠죠? 자, 분양권. 취득권리의 대표는 분양권은 지금까지 납입한 뭐다? 금액에다가 반드시 뭐를 더한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합니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해야 돼요. 이게 취득권리의 기준시가다. 그래서 프리미엄 상당액이 꼭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이용권리죠? 이거는 양도세에서 안 만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기준시가다. 그러면 참고로 알아둬야 돼요. 그럼 책은 뭐만 나왔어요? 4번에 2번, 1번, 2번 나왔네. 책 까만 게 기준시가라고요.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답만 보이면 돼요. 근데 이 밑에 게 이게 뭘까요? 자, 토지가 경매돼요. 토지가 경매된다고요. 그럼 경락가액이 결정되죠? 5억이야. 그럼 경락가액이 뭐다? 양도가액이 되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어요? 토지가 경매됐잖아, 토지가. 근데 기준시가가 뭐다? 7억이야. 이렇게. 토지가 경매당했는데 경락가액이 5억이라고요. 근데 토지의 기준시가, 개별 공시가 7억이라고요. 그럼 양도가액을 5억 갖고 계산할까요? 7억 갖고 계산할까요? 5억 갖고. 그럼 법을 만들어야죠? 그럼 차액이 얼마야? 차액 2억을 어디서 빼? 기준시가에서 뺀 5억 갖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밑에 보세요. 자, 경매됐다. 경락가액 5억이죠? 그래서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가가 기준시가죠? 낮은 경우입니다. 5억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잖아요. 이게 낮고 이게 크죠? 그럼 낮은 경우는 뭐를 계산해? 차액을 어디에서 차감한다? 개별 공시지가. 여기서 차감한다고요. 차액이 얼마다? 2억. 그 얘기예요.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경락가액이 뭐다?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는 기준시가에서 더하는 게 아니라 차감하여 그 애를 기준시가로 한다. 그 뜻이네요. 자, 기준시가 정리해봤어요. 자, 그럼 책 한번 보자고요. 꼭대기 책에는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토지의 기준시가는 일반 지역은 6글자로 뭐라 그런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죠? 이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다 당연히 직전의 기준시가를 사용하게 되겠죠? 부동산을 팔았는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았다고요. 그럼 작년 거를 사용하라 그 뜻이죠? 자, 그럼 일반 건물은 어쩌고 저쩌고 누가 만든다? 국세청장이 산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공동주택 나와 있죠? 공동주택은 법률에 따라 밑줄고 공동주택 가액이잖아. 이게 기준시가라고요. 공동주택 가액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단독주택은 6글자로 뭐다? 개별주택 가액이고. 딱 포인트만 알아요. 자, 그 다음 4번에 1번은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1번이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2번. 딱 별 붙고. 2번이 가장 많이 나와. 취득 권리가 뭐다?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불입한 과로 뭐다? 금액이죠? 불입한 거를 뭐라 그래요? 납부한. 근데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납입한 금액, 불입한 금액, 납부한 금액 다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옆에 뭐를 붙여라? 프리미엄 상당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자고.